Hello, this is Youngsun Park. I am in the charge of copy tasting and the theory in the CIA Flavor Master course. Flavor is related to human nature. There was human evolution to take positive action for things good for us. So we know if something is good for us when we taste it. This course is the process to know our nature through taste. This doesn't mean everybody would know the substance once he or she tastes. Continuous training is crucial to earn knowledge and skills. We should analyze how we operate once we taste and smell a specific substance and remember the sensory process. Since we have all Korean participants, I will run the lecture in Korean. I encourage all of you to keep studying to express right sensory terminology and communicate with others.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기수 때에는 이제 코로나 말이 다 빠지기를 바라고요. 제가 커피 쪽 분야와 이론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강의가 새롭게 도입되는 체제 때문에 일일이 학교에 커리큘럼을 맞추느라고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바로 눈앞에 닥친 필기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3번에 나눠서 진행되었었던 것을 오늘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대면으로 이루어졌다면 좀 더 좀 상세하게 전달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부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과정은 CIA 뉴욕 캠퍼스 뉴욕 그 본교에 학점이 부여됩니다. 그 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의 정규 과목의 학점은 아니지만 그 학교가 인증하고 학교가 부여하는 그런 학점으로서 이 학점을 토대로 다른 과정에 들어갈 때도 다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학점 그 증서도 함께 나오고 표기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작게 하고 함께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먼저 풀까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위쪽으로 좀 올리고 문제가 제법 좀 어렵죠. 첫 번 문제 이게 지금 모두 50문제인데요. 이 50문제 중에서 한 30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만 문제가 나오냐? 절대 그렇지는 않죠. 그냥 이 정도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문제는 match following taste with related words. 1번에서부터 4번까지 sweet, sour, umami, bitter 이런 단맛과 신맛, 그 다음에 감칠맛, 그 다음에 bitterness, 쓴맛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어떤 것들인지 A, B, C, D에서 찾으라는 내용이고요. 그죠? 뭐 글루코스, 그 다음에 PTC, 그 다음에 시트러스, 그 다음에 MSG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맛의 원인 물질들을 그 우리 테이스터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which of the following ion in the relate to sour taste? 신맛과 관련이 있는 물질은 어떤 것이냐? 이게 좀 어렵죠. 프로톤, 나트륨, 그다음에 염소, 마그네슘, 클로로. 사워는 신맛이죠. 신맛은 pH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pH가 산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다 염두에 두시면 어떤 이온의 농도를 봐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는
Which one is different from the other because of the different chemical structure? 자, 다음 보기에 나오는 네 개의 그 다당류 혹은 단당류 중에 글루코스, 갈락토스, 수크로스, 프락토스 구조가 다른 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포도당 하나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포도당이랑 뭐 기타 다른 것이 두 개가 붙어 있느냐, 이당류 아니면 그 이상 다당류냐, 단당류냐, 다당류냐를 묻고 있는 문제고요. 다음 4번은 which one has the strongest sweetness. 자, 이제 이게 모두 다 글루코스, 락토스, 수크로스, 프락토스 모두 당인데요. 이 중에 당도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먹었을 때 당도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물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다음 5번은 which of the following incorrect. 여기서 틀린 말. 다음 flavor molecule, 향미 분자와 관련된 설명으로서 틀린 설명은 몇 번인지를 고르세요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the amount molecule should not exceed, 분자량이 300을 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두 chemical structure를 이루는데 대체적으로 카본이 16개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it is hard to flavor substance if the molecule is bigger than the combination of two glucose molecule. 그러니까 글루코스 두 개 분자보다 더 큰 그런 분자 구조를 갖는 것들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향을 내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as amount of carbon is smaller, the flavor is lasting longer than more unique. 카본이 그러니까 이제 카본의 그 물질을 이루는 탄소의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분자량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 카본의 수가 is smaller,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분자량이 작으면 활발하게 움직여서 향을 더 느끼기가 쉽겠죠. 대신 작기 때문에 금방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향이 더 오래 지속되고 더 특이하게 난다라는 것. 과연 죄송합니다. 과연 맞는 설명일까요? 이제 그걸 틀린 것을 고르라는 얘기고요. 다음 6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incorrect. 또 틀린 설명을 고르라고 하는 것인데 테이스트, 이번에는 맛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맛과 관련되면서 첫 번째 보면 에스모와 글루코스 is combining. 글루코스가 is 결합된 형태로 더 많이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sweetness is strong. 단맛이 더욱더 강해진다. 이건 뭡니까? 글루코스 분자량이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단맛이 더 강해진다. 동의하세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크면 클수록 맛이 수용체와 결합되기가 힘들어진다 라고 본다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2, 3, 4는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설명을 한다면 the number of water soluble substance that stimulate the sense of the taste is below. 그러니까 분자량이 2만,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 substance of bitter and salty pass through ion channel, so it is much smaller than glucose molecule. 그러니까 그 쓴맛이나 짠맛을 그런 내는 물질들, 이렇게 쓴맛과 짠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물질이 우리의 수용체와 결합한다는 얘기고, 바로 그 세포, 우리 이 수용체들이 모두 그 이제 감각 세포들이라는 거죠. 그 감각 세포의 아이언 천내를 갖다 막 통과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크기가 작다라는 거 뭐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There are more than 75 of human taste receptors for detecting bitterness. 자, 이제 이런 생리학적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따로 자료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7번, 8번, 9번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서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7번에서는 뭐를 묻고 있냐면 다음 맛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는 거죠. 또 그다음 8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은 비터, 쓴맛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번이냐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flavor substance in food for human exceed 10%. 이런 거 참 어렵죠. 예.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생리학 부분들을 갖다 전반적으로 다 배우기가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책을 한 권 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요번에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또 유인물로 나눠줄 테니까 그런 성격을 이해하는데 좀 좋은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번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맛을 내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음식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봤을 때 우리 인간이 딱 이렇게 이건 좀 뭔가 향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최소 10%는 이상이 돼야 우리가 그 맛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접근법은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음식에서 맛을 느끼게 한다라는 물질이 전체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그 화학 분자들이 단맛을 내고 쓴맛을 내고 하는 그런 특정 수용체가 결합하느냐 안 하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에는 describe bitter, 비터 쓴맛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이 뭐 시간 관계상 중에 좀 어렵게 보이는 3번 같은 경우 보면 이 쓴맛에 대한 얘기예요. Woman detect less bitterness than men. 바로 여기부터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 에이미 수업할 때 에이미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여성이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 태아를 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진화 과정 속에서 비터, 쓴맛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진화했다. 왜냐하면 엄마가 쓴맛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 태아까지도 진화 속에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를 묻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9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description for coffee? 자, 이건 우리 전공 분야죠. 전공 분야. 다음 커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the degree of bitterness between regular coffee and decaffeinated coffee. 그러니까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나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는 커피나 쓴맛이 뭐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함정이 될 수 있죠. 카페인이 쓴맛을 제거하면 당연히 디카페인 커피는 쓴맛이 확 차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쓴맛에 카페인이 기여하는 바는 그렇게 세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The degree of bitterness, 쓴맛의 정도가 증가한다. As the degree roasting increase, 로스팅의 정도가 로스팅을 많이 할수록 쓴맛이 증가한다. 우린 당연히 알 수 있겠고요. 클로리제닉 엑시드, 클로로겐산이 provide bitter taste. 바로 이 클로로겐산이 쓴맛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클로리제닉 겐산이 퀸산으로 분해되면서 클로레신이 퀸산, 카페익산으로 두 개로 이렇게 분해될 때 거기서 생성되는 퀸산이 쓴맛에 영향을 세게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10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correct description, 올바른 설명을 골라라. 뭐에 대한? taste receptor, locate human organ, such as stomach and intestine.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감각 세포들은 모두 다 혀와 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위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 식도 여기에서도 그 테이스트 맛을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됐다. 이제 거기에 관련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는데 이건 굉장한 힌트가 될 텐데 여기 4번 보기 같은 경우에
all of the above란 얘기는 1번, 2번, 3번 모두 맞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런 문제는 문제를 풀면서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10번의 보기의 1번을 보면 They are sensory receptor organ and the receptor detect salt, amino acid, fatty acid, glucose 이런 스타마크, 위장이나 식도, 인테스틴, 식도 같은 데서 있는 그 리셉터들은 소금, 아미노 액시드, 패티 액시드, 이 기름기라든가 아니면 우마미 같은 거 이런 거를 체크한다. The number of test receptor in organism more than in the tongue. 그리고 이 스타마크에 있는 이런 그 리셉터들이 오히려 혀에 있는 것보다 그 숫자가 훨씬 더 많다. If the taste receptor in the organ detect bitter taste, the appetite promoting hormone secret. 그래서 이 장기에서 발견되는 그런 리셉터가 혹시라도 이 쓴맛을 갖다가 딱 체크할 경우에는 바로 그 특정 호르몬의 분비를 갖다가 촉진시켜준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직 이것이 제 그 육의 맛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all of the above가 나오면 거의 다 이 중요한 1, 2, 3번을 다 숙지시키기 위한 그런 문제인 만큼 모두가 다 맞는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다음 11번 같은 경우에도 description of fat and taste. 이거는 fat, 지방과 맛에 대한 그런 설명 중 incorrect,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만약 fat가 eliminated from the food, 음식에서 fat, 지방이 만약 사라진다면 그러면 texture와 flavor가 훨씬 더 높아진다. 그렇지 않죠. 지방이 몸에 해롭다고 하지만 지방이 곧 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fat maintains flavor in food. 그렇죠. 지방이 화학 구조가 향기를 붙잡는 구조라고 얘기했었죠. Most of flavor molecule, 모든 그 향미의 대부분의 그 향미 분자들은 have ability to easily dissolved by fat. 지방에 쉽게 녹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과 잘 어우러지는 성격을 갖고 있다. 모두 주어과 같은 얘기죠. 11번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 above가 없네요. 4번 같은 경우에 there is no taste of fat but the flavor is observed. The flavor molecule give the specific flavor. 자, 근데 여기서 1번을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방이 필요한데 1번 지방을 제거하면 맛이 더 좋아진다. enhance, 좋아진다. 거꾸로 설명된 거죠. 이 경우는 1번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match the following spice with the correct description. 자, 이제 다음은 cinnamon, 클로브, 넉맥, 그다음에 페퍼콘, 후추. 이 각각 1, 2, 3번이 1, 2, 3번에 대한 설명을 A, B, C, D에서 찾아서 연결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인디아, 인디아는 인도를 얘기하죠. 인도를 대표하는 것은 후추죠. 그다음에 물루카 이게 완전히 그 향신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약간의 스위트한 맛과 함께 펀젠트한 그러면서 메디스널 치과 그렇죠. 클로브죠. 오리지널 그다음 똑같이 물루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웨트우드 나무의 느낌 그다음에 레몬이 너티한 느낌 넉맥입니다. 젖은 나무의 향과 그다음에 레몬과 같은 느낌. 다음에 시나몬은 실론이죠. 그래서 약간의 우디통과 함께 스윗니스가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시나몬이다. 이제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실런 같은 경우에는 시나몬의 대국이고 2번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힌트가 대번 메디시널 플레이버라는 거. 3번의 넉맥 같은 경우에는 우디 레몬의 느낌이 나는 거. 그다음에 페퍼콘은 페퍼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A번 인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답안지로 나가는 것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이거는 1번입니다. 4번은 A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13번. 자, match the following spice with the related words. 똑같이 다음은 뭐뭐에 대한 설명인지 pepper, garlic, ginger, peppercorn에 대한 얘기인데 1번 A 1번은 pepper 그러면 고추죠. 우리로 따지면 고추, 후추, 매운맛, 캡사이신인 거죠.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garlic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뭐죠? 마늘이죠. 마늘은 뭐 알리신이라는 거 너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진저 같은 경우에는 진제롤이라고 아주 나오잖아요. 비슷한 걸 찾으면 되고 다음에 페퍼콘 같은 경우에는 후추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피페린이라고 하는 물질 D번입니다. 다음 14번. 다음도 match the following spice. 다음 스파이스와 올바른 것을 연결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코리안더 시드 같은 경우에는 D번을 잘 보세요. 코리안더 시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터메릭, 올스파이스, 아니스, 카르다몬, 카시아스. 카시아는 계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7번에 클로버, 8번에 큐민 같은 건. 특히 8번 하나만 풀어볼까요? 8번 큐민에 대한 설명은 뭔가요? 그죠? 2번이에요. 요거 좀 어려워요. 14번 같은 경우 요거는 제가 별도로 나눠드리는 그 문제를 잘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이제 15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이 녹화 시간이 되면 빨리 넘기고 선생님들께 이 문제지를 자료를 개별적으로 좀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읽고 오시고요. 나눠드리는 문제가 모두 50문제인데 그 중에 30문제가 발췌됐습니다. 모두 다 100점을 맞으시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 15번은 캐러멜라이제이션. 캐러멜라이제이션 알잖아요. 색깔이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 캐러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이 캐러멜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맛은 캐러멜이 되면서 단맛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워낙 수크로스일 때가 더 그렇거든요. 그리고 쓴맛이 오히려 증가하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 16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야르 리액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이야르 리액션에 틀린 것은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2번에 carbohydrate, determine flavor, so flavor depend on type of carbohydrate.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과 마이야르 리액션은 아미노액시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다음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액시드와 맛에 대한 그 매치를 연결시키는 건데 이 문제 어렵습니다. 어떠한 어려울 때 제가 보기가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떤 거를 하셔야 되는지 글라이신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데요. 글라이신, 발린, 시스테인 모두 아미노액시드입니다. 다음 18번. 이 연결을 서로 잘 보고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센서리 어널리시스, 감각 분석의 목적과 관련된 얘기로 우리가 감각 분석의 목적은 왜 하는 거냐?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 all over the above가 나왔겠습니까? 다음 19번. What are the three steps using the flavor field? 우리가 flavor field에 이 네 단계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가장 가운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테이스트, 맛에 대해서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맛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특정한 향미의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준해서 플레이버 필 커피 SCA의 플레이버 필도 나온 겁니다. 제일 가운데에는 우리가 9가지가 있죠. 그래서 맛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맛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정체성, 특별한 이제 정체성, 특별한 맛을 지시하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20번 문제는 여기는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은 peer. 다음
배라고 하는 것은 향미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너무 쉽죠. 배 프리티 과일 아닙니까? 4번. 그 다음에는 아니스 이거는 향신료잖아요. 근데 향신료가 보기 중에 없는 것 같아요. 베지터블 야채, 알콜릭, 술, 플로랄 꽃, 프루티 과일 없으니까 5번 난 오브 더 어버브가 되겠고 다음 22번 같은 경우에는 토피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룹에 들어가냐 이 토피라고 하는 건 설탕과 캐러멜 그 다음에 견과류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조려내는 거잖아요. 당연히 스윗니스고 3번 스윗니스. 다음 23번 같은 경우에는 히비스커스. 우리 히비스커스는 뭐라 그랬어요? 맛은 신맛이지만 얘 자체가 하와이의 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플로랄이 되는 거고 다음 플로랄입니다. 다음 24번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죠. 페이퍼는 우리가 흔히 분류해서 어디 펄트 결점이라고 얘기한다. 종이 냄새가 많으면 묵은 커피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다음 25번 와인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와인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라고 할 때 당연히 그레이프 주스, fermented grape juice, 발효된 포도의 주스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 26번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는 그린티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린티를 물로 추출할 때 몇 도씨가 적절하냐? 이건 3번 70에서 75도씨. 그래서 우리가 물을 한번 끓이고 나서 뚜껑을 열어서 한숨 죽일 때 그 다음에 차를 추출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온도가 70에서 75 정도가 되는 거고요. 다음 27번은 블랙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블랙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나 추출하느냐 3분에서 5분 정도 물에다 넣고 추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설명 좀 틀린 건데 온도와 향미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을 보십시오. Receiving sense sweetness is increased temperature drop.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sweetness를 우리가 체크하는 정도가 증가된다. 이건 참 모호하지만 체온에 가까울수록 sweetness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체온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떨어질수록 단맛이 increase 커진다라는 거 28번에 4번 보기는 문제가 있죠. 다음 29번 같은 경우는 caramellization에 대한 설명입니다. caramellization에 대한 설명인데 all of the above 모든 게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 1, 2, 3번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실 때 이 all of the above가 나오면 거의 다 그냥 그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0번 같은 경우에도 tea fermentation 차를 갖다가 그 발효시킬 때 설명으로 correct 옳은 걸 찾아라. 다 correct 옳은 걸 찾아라. incorrect에는 all of가 없어요. 근데 옳은 걸 찾아라는 얘기는 이 보기 자체가 모두 다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번을 주목하고 1번부터 4번까지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거나 또 우리가 하나하나 탐구를 해가면서 선생님들도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아는 내용인데 지금 시험으로 너무 이 영역이 방대하죠. 그 점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31번 Which of the following correct description tannin? 그러니까 이거는 차의 이파리에서 나오는 탄닌에 대한 이야기 all of the above 나오면 틀림없습니다. 1, 2, 3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다음 32번도 correct description all of the above가 나오고요. above가 나오고 다음 33번 넘어갑니다. 33번은 incorrect네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미노 엑시드 차에서 나오는 아미노 엑시드와 향규와 관련돼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나오는데 이 salty taste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글루타민이 있고 아스팔타민은 salty가 아니라 이거 우마미죠. 우마미 우리가 잘 아는 우마미 감칠맛에 대한 얘기입니다. 글루탐산과 아스팔테이트 모두 다 조미료를 이루는 그거는 salty가 아니라 우마미를 의미하는 거다. 다음 34번 correct 옳은 얘기입니다. 맥주의 향미와 관련돼서 옳은 거 대번 이제 all of the above 가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incorrect 이건 읽어봐야겠네요.
다음은 맥주의 가공 과정에 있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3번에 라거, 필스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거나 필스너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탑 퍼멘팅이 아니라 바텀입니다. 다음 36번. 다음은 이제 럼, 보드카, 진, 버번을 갖다가 연결하라는 얘기인데 뭐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1번 럼 같은 경우에는 뭐 갖고 하는 거예요? 럼? 모르세요? 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커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저기 아주 커피 노동자들이 많이 마시는 거 슈가케인이죠. 슈가케인이고 다음에 2번 보드카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일까요? 그렇죠. 이게 닥터 집하고 보면 러시아 쪽 사람들 보면 감자 농사 감자 많죠. 보드카 감자. 다음 진 같은 경우에는 주니퍼 베리죠. 그다음에 버번 같은 경우 뭘까요? 버번 같은 경우엔 옥수수입니다. 이 버번은 미국의 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옥수수 농장 얼마나 옥수수가 많으면 팝콘이 그냥 유행했겠어요. 그래서 버번, 미국, 팝콘 생각하면 콘이 된다. 다음 37번. 37번도 correct. correct만 나오면 이게 꼭 등장을 합니다. 자, correct 또 등장하죠. correct 또 등장합니다. 참 유치한 문제풀인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내는 것도 제가 문제를 다 풀어보니까 교육적이네요. correct. 자, 요것 때문에 빨리 왔어요. 뒤쪽에 가면은 서술형이 좀 나옵니다. 이 서술형을 제가 이제 자료를 보내드려도 읽어보실 텐데 모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잘 적으세요. 뭐냐면은 스탠다드 커피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거 뭐예요? List the standard coffee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커피라고 하면 표준적으로 나오는 그런 향미의 기준들이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 공부를 안 해서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할 때 제일 먼저 아로마, 프레그런스 마른 향, 그 다음에 웨트 아로마 젖은 향, 그 다음에 산미, 그죠? 그 다음에 바디, 그 다음에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모두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게 한글로 해도 저희가 세라가 채점을 해서 넘길 테니까 한글로 적으세요. 데이빗 향, 그 다음에 향미, 플레이버, 그 다음에 바디, 질감, 그 다음에 산미, 그 다음에 여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When assessing sample, 우리가 어떤 샘플을 갖다가 맛을 평가할 때 What is the importance replication? 그러니까 재현 가능하게 하는 것. The assessment of the same sample many times. 그리고 한 샘플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보면은 이제 커피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샘플을 뭔가 이렇게 이제 커피 어떤 산지에서 커피를 평가해 달라고 해서 샘플이 왔다. 그런데 이 샘플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인이 레플리케이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샘플을 갖다가 여러 번 또 측정을 해줘야 된다.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재현성 그리고 한번 여러 번 한다는 것은 정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고 그렇게 되면 그 커피의 맛을 평가하는데 오차가 너무 심해지죠. 따라서 되도록이면 추출법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만 테이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테이스팅을 해서 평균치 아니면은 그걸 종합을 해야 오차가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맛에 대한 오차, 평가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쓰면 됩니다. 그다음 43번은 What is the value? What is the value of replicating copies assessment over time? Example, assessing the same copy on different day. 자, 이제 43번도
이거 굉장히 재미난 거죠. 네, 다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빗이 좀 걱정되네요. 물론 이제 데이빗은 미래에 굉장한 커피 전문가가 될 텐데, 야, 다 똑같은 거를 했는데 왜 똑같은 커피에 대해서 날짜를 바꿔서 또 한 번 하느냐? 이거는 날이 그 날의 날씨라든가 그것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커피를 날짜를 바꿔서 또 다른 날에 한 번 더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43번에는 사람도 측정하는 사람도 상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44번 같은 경우에는 What is the correct coffee to water brew ratio? 우리가 이제 이거는 팀마다 다른데 우리는 왜 이제 What is the correct coffee to water brew ratio? 우리가 CCA는 1대 15로 하잖아요. 드립 같은 경우. 이제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1대 15로 한다. 그런데 그 1대 15라고 하는 것이 모든 커피의 정답이냐? 아니죠. 우리는 1대 15가 정답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커피를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1대 15로 내려서 1대 15의 방식으로 내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쌓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커피가 와도 데이터가 많이 쌓여져 있는 1대 15의 방식으로 커피를 마신다면 우리가 커피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1대 15로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신 상황에서 44번은 자 그러면 커피의 물과 가루의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있느냐? 1대 15만이 정답이냐? 라는 물음인 거예요. There is no correct ratio. 그 비율의 정답에는 없다. 우리가 기준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45번. Is there a correct definitive description of coffee? Please explain. 4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피를 갖다가 향미를 묘사한다. 그 향미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커피가 맛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correct, 정답이 있는 문제냐. 45번도 44번과 비슷한 문제죠. 다시 45번은 Is there a correct definitive description of coffee? 어떤 커피를 두고 그 커피의 맛을 묘사하는데 정답이 있느냐? No, 아니죠. 왜냐하면 each person will taste a coffee differently because of their physiology and emotional context. Thus, the term they use and their ability to taste and describe a coffee will vary. 다양하다 이거예요. No one person is correct is their description.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 맛에는 정답이 없다.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no one is correct. 어느 누구도 correct,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뭐 하는 데서 is there a description of coffee flavor 라는 뜻입니다. 다음 46번. 46번 같은 경우에는 does the 이건 철자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요. elevation이군요. Does the elevation coffee grow of influence the taste? 이 고도를 의미하는 거죠. 커피의 맛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맛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elevation 고도라고 하는 것이 더 어떤 맛을 높게 만들어 주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맛을 더 높게 만들어 준다. 고도가 맛을 더 높게 만들어 준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위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국은 고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고도가 아니고 not elevation but temperature 온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46번은 고도보다는 온도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더 직접적인 영향, 더 direct influence is temperature. 근데 그 temperature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which tend to decrease elevation, increase. 그래서 이 elevation,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결국은 고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
다음 47번. Thus stressing a coffee plant produce better tasting coffee. 이건 뭐냐면은 자, 우리 커피를 갖다가 커피 플랜트, 커피 나무가 프로듀스 생산한다. 더 맛 좋은 커피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줄수록 커피 맛이 좋아지냐? 이것은 와인에서 비롯된 문제예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스트레스를 주면 얘가 더 맛이 좋다. 감으면 더 맛이 좋다. 이 얘기인데 스트레스 자체가 이것이 뭐 하나의 어떤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원인이냐면은 produce better tasting coffee. 그러니까 더 좋은 커피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 47번 답에는 unknown, 알 수 없다.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다음 48번. 자, 48번. If the tongue only experience 5 tests, how do we test so many different flavor?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혀로는 5가지의 맛을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taste so many different flavor, 그렇게 많은 그 향미를 갖다 느끼게 되느냐? 이건 어로마, 향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맛은 하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맛은 5가지라고 얘기하지만 향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맛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달다, 짜다, 쓰다, 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버, 이 후각을 함께 생각한다. 아로마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건 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다음 49번. What are the major categories of coffee tasting term?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식이 아니라 알아두시죠. What are the major category of coffee tasting term? 우리가 커피의 맛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커피의 맛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용어에는 어떠한 카테고리가 주요한 카테고리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는 이 characteristic 특성을 얘기하는 것과 and descriptor 묘사하는 것이 있다. 이제 두 개는 좀 달라요. 우리가 characteristic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sensation과 perception에 관련이 돼서 쟤는 살구 같다, 뭐 귤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묘사어, 걔는 이제 성격어 아니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descriptor, 묘사어 같은 경우에는 얘가 cognitive한 거에 인지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나의 관능에 기분이 좋다, exquisite하다, 훌륭하다, excellent하다, 혹은 glamorous하다, 아주 풍성하다, 나를 굉장히 make me delight 혹은 bright, 나를 가볍게 해준다, 명랑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런 강의가 커피 테이스팅 강의에 이제 계속 도입이 되고 이제 그거를 저는 내년부터 CIA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격을 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런 강의들을 이제 함께 소리 높여 외부의 활동으로 좀 해야겠죠. 굉장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다음 50번은 뭐라고 써도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엉뚱하게 쓰지는 마시고 What is the flavor? 향미가 무엇이냐? Please write a sentence to define the flavor.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에게 향미란 무엇이냐? 뭐 향미는 flavor to me is delightful. 나에게 있어서 flavor는 뭐 기쁨이다. joy. 뭐 아니면 happiness. 행복이다. 뭐 이런 표현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lavo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야죠. What is a flavor? 먼저 정의부터 해야죠. 플레이버가 뭐냐? 맛과 향을 합친 특성이다. 맛, 혀가 느끼는 맛과 코가 느끼는 향을 함께 종합해서 판단하는 향미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flavor is a sensory impression of a food or other substance. example, coffee, wine, and juice.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substance의 sensory impression, 향미적인 어떤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향미적인 sensory impression에는 미각과 코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죠. So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write a sentence to define the flavor. define flavor를 갖다 정의한다면 flavor is determined mainly by the chemical sense of taste and smell.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 맛과 향으로서 구별되는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우, 자,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실 때 마음 같아서는 또 연기하고 싶은데 저쪽 학교가 방학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내일 노트북 다 갖고 오셔서요. 여기서 필기시험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좀 읽어보시고요. 너무 그렇게 부담감 많이 갖지 마시고 요번에 지금 멤버 구성이 두고두고 앞만 생각해봐도 잘 됐다라는 생각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